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차토형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좀 잘 살아남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달 전부터 폭락장이 올 것이다,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이 예견을 좀 해드렸는데, 대응을 잘하고 계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화폐에서 계좌가 박살나신 분들이 주식으로까지 넘어오셔서 또 한 번 시장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슬픈 현실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뭐 지진도 많고 사건도 많고 굉장히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주식 폭락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 딱히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점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히 뭐라 해드릴 말씀 없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복구를 해야지.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폭락장 대응법의 총정리를 좀 해드려 왔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때는 누구나 다 소위 뭐 개나 소나 수익 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상승장 때는 누구나 다 수익 납니다. 근데 하지만 주식 경력과 주식 경험이 빛을 발하는 시간은 바로 하락장과 폭락장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장과 폭락장의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다시 한번 교육 받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폭락장의 대응법 총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락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승장이 오고 나서 하락장 오는 이 자체가 폭락장이죠. 폭락장, 하락장이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기본적으로 1년 중에 6개월 정도는 하락장, 폭락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1년 중에 4개월 정도는 통상적으로 상승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2개월 정도는 약간 횡보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1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일단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12월, 지지난도 이제 12월부터 주가 쭉 폭락하기 시작해서 한 2월달, 3월달, 2월달쯤에 저점을 딛고 쭉 상승을 하다가 이제 저번 연도는 대세 상승장이 나왔지만 요즘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장이 더 나오다가 이제 폭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너무나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횡보장 아니면 한번 쭉 하락장이 나왔다가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연초와 연말을 분석을 한다면 거의 비슷한 주가의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한번 폭등장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폭락장을 또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폭락장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폭락장에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폭락장을 전문가님께서 지금처럼 예측해 주신 것처럼 예측해 주시면은 폭락장 피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폭락장이라는 것은 예상은 하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폭락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들을 저는 조금씩 예측할 수 있겠지만 100% 이것을 평생 동안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그리고 매년마다, 매월마다 평생 동안 그 폭락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이 시장을 예측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이 왔을 때 오기 전부터 어떻게 매매를 하면은 폭락장에서도 안 깨진다라는 매매를 좀 터득해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폭락장, 하락장을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폭락장에서도 매매를 할 줄 알아야지만 폭락장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폭락장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나시려면요. 첫 번째, 이거 저번 시간에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이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상승 나오면 상승 나왔던 종목, 시장이 하락 나오면 하락 나왔던 종목, 시장이 또 반등 나오면 또 반등 나온 종목. 그래서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인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시장의 저점을 잡아서 시장의 저점과 그 종목의 저점은 같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매매하는 급반등 매매. 이제 폭락장의 급반등 매매입니다.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적게는 10%부터 1, 2거래일 만에 많게는 한 30%까지 수익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통상적으로 폭락장이 쭉 나오다가 반등 나오고 또 폭락장 나오고 반등 나오고 폭락장 나오고 반등 나오고 요러한 패턴이 원래 기본적인 폭락장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요러한 시점들을 예측을 해서 매매하자. 중요한 것은 저런 것을 좀 예측하려면 좀 저같이 약간 고수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매매다. 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과 역행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과 역행하는 패턴들은 이건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 좀 쉬운 패턴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종목들을 횡보를 하거나 하락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이 폭락이 나올 때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물론 시장이 올라갔을 때 하락했던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제 기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전에는 어떠한 패턴을 만들고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급등하기 전에는 뭔가 차트에서 이상한 조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이 급등할 때 하락했던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런 급등의 조짐들이 보인다 한다면 공략을 하시면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수익이 고수익이 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고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매매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매매 바로 추격 매매입니다. 추격 매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시장 대응법, 시장과 동일한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이 급등했을 때 어떠한 종목이 나왔냐면 잘 보세요. 시장이 기본적으로 최근처럼 급등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총 상위주들이 급등을 해줘야지만 이 시장이 급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왜? 당연히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그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급등을 해줘야지만 시장이 급등을 해줍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시장의 폭락은 무엇이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증세도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전부 다 하락 나오니까 시가총액 상위주 전부 다 하락 나오니까 시장도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최근 시장은 시총 상위주들 있죠. 과거의 시총 상위주들 이런 시총 상위주들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많을 것이다라는 게 최근 시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 10,000원대부터 한 11,000원대부터 정확히 40,000원까지 한 400% 정도 올랐습니다. 몇 개월 동안 1, 2, 3개월 동안 한 400% 정도 오르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시장도 거의 이제 600포인트, 500포인트, 550포인트대에서 930포인트까지 약 1.8배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어요. 시장이 2배 정도 올랐고 차바이오텍은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과 동일한 패턴.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상승 나올 때 종목도 같이 상승 나온 종목들 있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상승 나온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니까 시장도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하락 나오니까 시장도 하락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과 동일한 패턴들은 잘 보세요.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최근에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 시총 상위주들이 저점을 잡는 저점 패턴이 나온다 한다면 당연히 시장도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 시장이 시총 상위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하고 있었고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과 시장은 서로 동일하게 움직인 패턴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시총 상위주들이 저점을 잡으면 시장도 저점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급반등 시점과 종목들의 그 시총 상위주들의 급반등 시점은 서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서로 동일하다. 이러한 시점에 바로 뭘 한다? 급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급반등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급반등 나오면은 시가총액 상위주들 급반등 나온다고 했죠. 이럴 때 바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바로 시장과 동일한 패턴에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시총 상위주들이 최근에 많이 같이 움직였고 하락을 하니까 시장이 하락해요. 시장이 하락해요. 그러면은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하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개별주들은 바닥에 있는 개별주들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과 역행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장이 올랐을 때 오르지 못했던 개별주들이 최근에 시장이 떨어질 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개별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하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해서 개별주가 지금 상승한 시장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시장이 급반등 나올 것 같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급반등 나올 것 같다 한다면 이 시점 여기 시총 상위주들의 배팅을 해서 단기적인 급반등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급반등 수익을 10%부터 30%까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했죠. 몇 거래일 만에? 1거래일부터 3거래일 만에 내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씀드렸고요. 그 시장이 반등할 때는 이 개별주들 시장과 역행하는 이 개별주들이 하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락할 것이니 이때는 이 개별주에서는 단기 고점이 이 시총 상위주에서는 단기 저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총 상위주가 고점이 된다면 개별주는 저점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공략할 때 있고 시장과 또 역행하는 패턴을 공략할 때 있어요. 그래서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이 시총 상위주들이 떨어지면 시장도 같이 떨어지고 시총 상위주들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 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의 저점을 잘 잡으면 시장의 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럼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들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차례 더 하락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싼 고점을 찍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돌파를 하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고점이 낮아지고 떨어지든지 셋 중에 한 개가 된다. 그래야지만 시세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한 번 더 오른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차바이오텍이 한 번 더 오르니까 시장도 한 번 더 올라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전부 다 분석해야 되는 것인데 한 개로만 일단 예시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럼 일단은 시장이 한번 급반등 나오면은 시장이 급반등 나올 때 이 종목도 급반등 나올 테니까 이때가 싼 고점이 형성될지 뭘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도 시세가 거의 다 끝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시세가 거의 끝난다라는 것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도 거의 끝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목 한 개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총 상위주들을 쭉 다 분석해서 이제 시장을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인 패턴, 차바이오텍을 받고,
이거 잘못 제가 이제 오타에 냈는데,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 보시면, 시장이 10%대부터, 이제 시장이 이제 550포인트 때부터 930까지 급등했습니다. 펄어비스가 거의 이제 10만원대, 8만원대부터 어디까지 올랐냐? 27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2배 올랐고, 펄어비스는 3배 올랐습니다. 시장은 2배, 펄어비스는 3배 올랐어요. 이것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나올 때 어떻게 되나요? 펄어비스도 같이 급등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펄어비스가 하락하니까 시장도 하락해요. 시장이 하락하니까 펄어비스도 하락해요. 결론은 이거는 시장과 이 펄어비스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거의 이제 일심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300% 정도 올랐다가 한 차례 하락 나왔어요. 그 한 번 더 오르면 싼 고점을 찍든지 뭘 하든지 해서 급락할 겁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급반등을 보여준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대폭락을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폭락. 왜?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싼 고점이든지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떨어진다 한다면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저점을 잡냐 이 말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거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궁금하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 시험원들이 이 대폭락장,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점 잡는 법, 그 다음에 분봉 보는 법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제가 일단 큰 흐름부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폭락장에 살아남는 방법 세 가지 뭐라고 있죠? 첫 번째는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종목, 두 번째는 시장에 역행하는 종목, 세 번째는 추격매매 이 세 가지라 했죠.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지금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 이걸 살짝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할 때는 시장의 저점을 잡아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한다. 어떨 때 급반등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급반등하는 것을 어떻게 예측한다. 주봉과 월봉과 분봉 분석을 해서 이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추후의 강의들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 시장과 역행하는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살짝 봤어요. 자, 보시면 일단 이제 그 최근에 이제 KPX 생명과학이 쭉 급등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저와 함께 KPX 생명과학을 매매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 온라인 무료 방송, 제가 항상 이 시간 끝나고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매주 목요일마다는 제가 함께 우리 시험들과 단타를 치는 날이다 명명을 해서 같이 단타를 치는 그런 이제 시간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단타 치는 날, 그리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종목들까지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수익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제시해드렸던 KPX 생명과학을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19%까지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목표 수익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이것도 공략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시장과 역행하는 패턴이에요. 보시면 시장이 급등을 했죠. 똑같이 550포인트부터 93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이 1, 2, 3, 4개월 동안 급등할 때 동안 이 종목 뭐 했냐? 가만히 있었어요. 뭐 했냐? 1, 2, 3,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00%로 무조건 시장이 올라갔을 때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폭락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큰 흐름들은 뭐냐?
시장이 올라갔을 때 하락했거나 횡보했던 종목들이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이 나올 때 매매할 종목을 고르려면은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급등했을 때 안 올라갔던 종목들을 쭉 뽑아두시고 그 중에서 기업 분석하시고 기술적 분석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좀 더 폭락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폭락장 대응법, 시장을 역행하는 종목, 정확하게 이제 이런 큰 흐름상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정확하게 하락할 때 정확하게 급등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KPX 생명과학 수익 보신 분들 전부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유라테크입니다. 보시면 시장이 또 급등했어요. 이때 여기서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급등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라테크는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또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급등, 종목은 급락.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러한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뽑아두고 이 종목들이 급등 패턴이 만약 나온다면 그때는 시장에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종목들이 하락했던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런 머니라인 패턴들 우리 배웠죠. 머니라인 패턴 항상 이제 시세가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머니라인 패턴 여기.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전세로 고수비급 녹화 방송을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니라인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잘 보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 하락했던 종목이 머니라인 패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조만간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가? 시장이. 왜? 시장과 반대로 움직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100% 아니겠지만. 그래서 유라테크가 정확하게 이제 머니라인 패턴 나오고 나서 급등 상한가 나올 때 시장은 정확하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보시면 인터넷에 이런 것들 많아요. 지진운이라고 해서 구름이 막 이렇게 일자로 막 이렇게 배열돼 있는 이런 구름이 나오면은 이게 거의 지진운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날 때도 이런 전조 현상들이 있듯이 주가가 폭등하거나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미리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냐, 시장이 어떻게 예측이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식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은 예측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주식 경력이 좀 짧아요. 그래서 주식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은 종목들 시장이 이런데 종목들이 오르려고 하네, 폭락장이 나올란가 등등등 여러 가지 예상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격 매매. 이 추격 매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고 목표는 일단 상한가인데, 그러니까 당일 공략했을 때 목표가 상한가인데 이 상한가를 간다면 1거래일부터 3거래일 만에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30%까지 또 깔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가 바로 추격 매매고, 장세 무관하게 수익 낼 수 있고 상승장 때도 이용할 수 있고 횡보장 때도 이용할 수 있고 하락장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기법이 바로 추격 매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고 뭐고 이제 올 것 같다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추격 매매만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추격 매매만 하고, 추격 매매할 종목이 안 보이면 안 하고요. 추격 매매할 종목이 보이면 하고요. 꼭 안 보이면 그때가 시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당일 시장에 강한 종목들이 며칠 이후에 또 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당일 시장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락장을 피할 수 있고 폭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추격 매매로, 저는 매매를, 작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폭락장에서도 우리 시험원들은 계좌가 박살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오히려 제 계좌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폭락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만 추격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추격 매매 위험한 거 아니냐 이 말씀 하시는데, 제가 또, 위험하지 않게 또 만들어 놨죠. 저 누구라고요? 저 차트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한 이런 추격 매매도 저한테 많이 배우셔서 수익들 많이 내시라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살짝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추격 매매 했을 때 공략했던 종목인 고려제약입니다. 고려제약은 기본적으로 제가 공략한 이후에 80%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시장이 상승하는데 종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첫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요. 여기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과 역행하는 패턴이 나왔고 그 다음 첫 상한가 나왔어요. 요럴 때 갖다 붙는 거죠. 요럴 때 달라붙으면은 그 다음날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했다가 플러스 25%까지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변동성이 35% 나왔고요. 그 다음날에 또 쉬었다가 또 상한가 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8,000원부터 한 14,000원대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상승을 했다. 뭐 요렇게 볼 수 있겠죠. 한 80% 정도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공략했던 종목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다른 패턴이에요. 다른 패턴인데 시장이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횡보가 나왔던 종목들, 시장이 여기서는 상승 나올 때 같이 상승 나왔지만 여기서 시장이 이제 올라갈 때 횡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 상한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럴 때부터 공략을 했다면 정확하게 이제 몇 프로 올라갔다? 한 7,000원대부터 23,000원대가 올라갔으니까 한 300% 올랐고요. 요런 데부터 공략을 했다면 한 400%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건 약간 시장과 약간 다르게 움직인 패턴인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추격 매매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일에 수급이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이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뛰어요. 이 종목들이 최근에 트렌드 종목이고 이 종목들이 최근에 주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바로 추격 매매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세 무관한 매매가 바로 추격 매매라 생각해서 전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기법이고 대단한 이제 매매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 이제 보시면 제가 시장 보시면 폭락장은 제 1년 중에 6개월 이상 있다 이 말씀 드렸죠. 그리고 폭락장에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으로 매매하라. 두 번째 시장과 역행한 종목 매매해라. 세 번째 추격 매매해라.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저점을 잡는다면 시장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급반등 매매해라 이 말씀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올라갔을 때 하락했던 종목이나 횡보했던 종목들이 시장이 급락할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나중에 급등 패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면 시장이 실제로 떨어질 때 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추격 매매를 해서 아예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이런 건 다 구분 없이 그냥 추격 매매로만 쭉 해서 미친 수익을 내라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하락장도 살아남을 수 있고 이 하락장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원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험원들 스스로 우리 시험원들 인생에 한계를 그어 놓는 거와 똑같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 강의를 많이 기다리신 분들 많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지만 우리 시험분들의 계좌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목요일을 드렸던 종목도 KPX 생명과학인데 정확하게 시장은 하락하지만 제 종목은 수익,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서울제약인데 이 서울제약도 정확하게 시장은 하락 나왔지만 제종목도 수익.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정말로 힘들다, 정말 진짜 이제 계좌 때문에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몇 가지 종목들 손절 치시고 제 종목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좀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는 서울제약 후속 종목과 그 다음에 KPX 서울제약과 KPX 생명과학의 후속 종목을 공개를 시켜드리려 할 테니 한번 깔끔하게 한번 승부 보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토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동화약품. 동화약품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18,000원이고요. 100%예요. 매수가가 18,000원에 비중 100%요. 네, 네. 매수가가 18,000원이라면은 매수 시점이 엄청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저희 전문가님께 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동화약품입니다. 매수가 18,0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한 11년 되셨네요. 네, 네,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되셨네. 네. 일단 이제 이 정도로 들고 계신 걸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본전까지 올라온다는 것에 거의 이 계좌를 이제 거의 집중을 했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한번 좀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보시면 2007년에 2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하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패턴으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고점은 서로 같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주식 교과서에 나오는 직각삼각형 패턴인데 직각삼각형 패턴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부터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패턴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11,000원대를 한번 돌파를 한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급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13,000원까지 모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다 한다면 한 18,000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기업적으로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적으로도 대충 보시면 일단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는데 최근에 실적들을 보니까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들고 계셨으니 거의 이제 본전까지 안 오면은 아예 팔 생각이 없다 이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들고 계신다면 네. 나쁘진 않다 이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18,000원까지는 아마 몇 년 이후가 된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업만 나쁘지 않다면 쭉 홀딩하는 게 괜찮아서 홀딩 사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제약주들은 다 가는데 왜 이 동화약품만 안 가요? 이 종목이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 봐서도 약간 네. 매물이 좀 많은 측면들이 좀 있었고 지금 기업도 다른 제약주들은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딱히 그렇게 증가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많이 안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에 좀 더 메리트를 느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보니까 다른 제약주가 떨어질 때 이 종목은 잘 안 떨어진 측면들을 봤을 때 이제 슬슬 이제 수급도 들어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견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쭉 홀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홀딩해요? 기간을? 지금 10년, 11년 동안 홀딩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파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패턴이 나쁜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라서 예, 예. 그냥 이제 거의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팔고 싶어요. 막 아, 너무 팔고 오래 싶어요? 있어가지고. 왜 아. 다른 거는 막 다 몇 배씩 오르는데 야만 안 올라서. 마이너스 70%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좀. 예, 제가 보기엔 기업이 나쁜 것도 아니라서 네. 오히려 그냥 쭉 들고 계시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가격에는 가겠어요. 그래도 몇 년 뒤에 흐름은 제가 명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 뒤까지 어떻게 기다려? 11년도 기다리셨는데 몇 년 뒤는 기다리지 못하시겠어요? 13,000원까지는 가겠어요? 예, 바로? 13,0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나 두 달 이내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 한 달, 두 달 이후에? 예, 예. 그래서 네. 13,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 생각하고 넣어둘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좀 그런 게 좀 좋다 생각 많이 드네요. 더 밑으로 확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홀딩 해야죠. 옛날처럼 8,000원, 막 7,000원 내 있었어요. 근데 실적이 영업이익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안으로 한번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패턴 나쁘지 않아서 쭉 네. 한번 홀딩 하시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화약품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청자님께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기업의 실적 또한 긍정적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이제 1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9,1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 웹젠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0% 32,600원. 웹젠을 매수가 32,600원에 비중 40%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웹젠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 빠르게 연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웹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2,600원, 비중 40%입니다.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종목을 보니까 혹시 12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1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1월이요. 1월요? 네네. 보니까 이제 12월 달에 매수하셨다는 다음에 욕심을 부려서 매도 못 하셨을 것이고 1월 달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그냥 또 한 번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좋지 않은 패턴에서 공략하셨다 생각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많이 듭니다. 제가 오늘 왜 공략을 했으면 안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보시면 이제 웹젠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개인 투자들은 월봉과 주봉과 연봉을 잘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종목을 공략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1차 상승이 나왔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쌍고점이라는 거예요. 쌍고점.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고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봉상 쌍고점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봉상 쌍고점이 나오면은 상승 추세의 첫 번째,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까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승했던 구간이 10,000원대였고 두 번째로 재차 상승했던 구간이 20,000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종목이 최소 20,000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과 주봉과 연봉 차트에서 이런 쌍고점이 나오는 패턴들은 앞으로 절대로 공략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공략하시면 진짜 계좌가 이제 박살난다 이 말씀 드리겠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한 차례 이제 쭉 보시면 상승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쭉 급등 나오고 나서 급락 나왔죠.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마지막 불꽃이 제일 화려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상승이 제일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봉상 쌍고점 마지막 불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손절이 좀 정답 아닌가 생각 드는데 일단 25,0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이건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23,000원까지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000원, 또 세 번째로는 19,000원까지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2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락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시세를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와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더 할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손절도 하나의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좀 정해드릴 테니까 그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견뎌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로 잡아드리냐면 제가 최대 목표 손절가를 23,000원대로 좀 잡아드릴게요. 원래 25,000원대가 1차적인 저항대, 지지라인 대인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서 23,000원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2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만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더 올라간다 한다면 36,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23,000원, 목표가 36,000원 잡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3,000원 이하로 안 떨어지면 손절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죠. 아마 물려 계셔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종목이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경험을 토대로 절대 월봉상, 연봉상, 주봉상, 싼 고점은 절대 공략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 하나만 세우셔도 손실을 볼 일이 많이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쌍봉이 나왔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예 매매를 안 하신 게 좀 더 낫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웹젠이었습니다. 이 종목 상담 결과는요, 목표가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는 채팅방으로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살펴볼 고민 골라보겠습니다. IM맘님의 고민입니다. 환인제약을 27,000원에 비중 40%입니다. 환인제약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환인제약 같은 경우 보시면 일단 이제 이것도 월봉상에서 쌍고점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상에서 첫 번째 고점, 그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1,000원, 목표가는 27,000원까지 보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인제약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문자로 접수된 고민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꼭 봐야겠네요. 오랜만에 종목 진단합니다. 오늘 꼭 좀 봐주세요. CMG제약 7,100원에 20%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하셨는데 KPX 생명과학 수익 감사합니다도 올려주셨네요. CMG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MG제약은 월봉상 바로 볼게요. 시간 없어서. 일단 6,4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 다시 한번 더 오릅니다. 그래서 손절가 6,4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제가 약간 만원까지 잡아드린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종목 산다까지 끝내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차태훈 전문가님, 자, 지금 시장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시간 관계상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의 시장들은 약간 폭락장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과 반대로 움직인 종목이거나 추격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시기보다는 매매를 저한테 조금 더 이제 맡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서울제약도 4거래일만 한 15% 정도 수익 났고, KPX 생명과학도 한 3거래일만 한 15% 수익 나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수익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또 차기 승부주들을 좀 공개시켜드리려 할 테니, 꼭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읽고만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내셔서 좀 좋은 계좌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시간 끝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승부주를 강력하게 또 한번 공개시켜 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